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5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최근 경마의 흐름이 특히나 지난주 월말 경마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했는데요. 이 월초 경마, 10월 첫째 주 경마도요. 최근 경마의 흐름이 지난 여름에 컨디션 난조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던 능력마들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재컨디션 찾으며 회복세의 전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자세히 매경주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건전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오전 이하의 6등급 신예 마필들 간의 최단거리 1000m입니다. 물론 이미 최단거리를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요. 데뷔 전에 좀 좋은 전력을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악벽도 지고 상당히 이 졸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권토중래 어떠한 능력으로 다시금 재기할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만 과연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떠한 전개로 어떤 말이 입상 한 자리 차지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집중 분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영성스타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을 가진 아직 어린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가 포화주로나 불량주로에서의 경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어난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고 직선에서의 뒷심까지 가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상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말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앞선에 가담 후 능력 발휘해서 가장 우승 가능성이 근접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모닝 브라보입니다.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거세까지 단행했는데 공백 후 첫 출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서 앞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 나설 가능성 높고 선행 나서면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1번 비세행진이란 말입니다. 1000m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추임력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늦발에 가까운 모습,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실패했고 하지만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저준주로 해서 너무 뒤늦은 추입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조금 더 한 타이밍 빠른 추입, 여기에 불량주로가 아니라면 더욱 높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 막강여걸이라는 말도 복병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올해 초에 오른쪽 앞다리 파행, 또 산통, 좌우지 부종, 왼쪽 뒷다리 부종 등으로 오랜 공백 끝에 출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한 훈련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8월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도 내내 소극적인 모습에도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스스로 뛰려는 매우 좋은 달라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약편성이라면 상태 최상위 이번 경주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9번 영성스타를 중심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5번 모닝브라보, 여기에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비세행진과 7번 막강여걸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원시원한 해설 감사드리겠고요. 9번 영성스타 직전 데뷔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게이트 밀렸다고 해서 직전보다 힘이 더 차 있는 지금 무시할 전력 아니라는 판단 저 역시 동의하겠고 5번 모닝브라보도
전 최성진 위원의 설명이 더 훌륭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6번 통일한국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물론 1번 빛의 행진의 추임력, 이제 조금 더 순발력을 발휘해준다면,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모습. 7번 막강여걸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 입장 불량만 아니라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말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6번 통일한국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데뷔전을 너무 잘 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기대는 버릇을 직전 경주까지 못 고쳤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혀 보존끈을 착용을 하면서 승인장구의 변화로 그 주행 안정을 꾀하기 시작한 말이 6번 통일한국이죠. 사실 5번 모닝브라보, 9번 영성스타 모두 순발력 좋은 말들이지만 6번 통일한국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승인장구 착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6번 통일한국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6번 통일한국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1000m 경주, 특히나 이번 금요일에 예측된 일기예보상 비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주를 뛰면서 좀 페이스를 거기에 경주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거의 그냥 도주성으로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5번 모닝브라보의 선행으로 예측하는 만큼 이 통일한국이 선행을 못 나설 경우엔 굉장히 무력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을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네요. 모닝브라보가 선행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한국이 선행을 갔을 때의 경우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판단이어서 어쨌든 통일한국의 선행력까지는 저 역시도 체킹을 했고요. 영성스타 같은 경우에 직전에 못했던 것이 아니라 원더풀 라이프가 너무 잘 뛰었어요. 권토 중례까지. 원더풀 라이프는 이 다음 경주 지난주 금요경마 1경주였죠. 그때 우승을 거둘 만큼 능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따라가도 선두권에서 나온 능력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이마필 한번 여쭤볼게요. 3번 파워 어메이징입니다. 5번만 모닝브라보하고 통일한국의 선행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어떤 마필이든 선행을 가는 마필이 유리하지 따라가는 마필 분명 그 마필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다 경합해서 두 마필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3번 파워 어메이징이 데뷔전 1000m 그리고 직전 1300m에서까지 따라가면서의 가능성을 보였던 모습이라서 최적 전개 가능한 파워 어메이징도 이번 경주 분명히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은 왜 언급을 안 하십니까? 네, 3번 파워 어메이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9번 영성스타라는 확고해 보이는 충마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후착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어떤 양상의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앞선에서 버틸 말도 5번 모닝브라보나 6번 통일한국 중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유력해 보이고 여기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언급드렸던 저 같은 경우는 1번 비세행진 이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파워 어메이징도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선행 앞선을 보내주고 선입 후 전개 후에 직선에서 크게 뒷심을 발휘 못해온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합니다. 네, 이 1경주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6번 통일한국인 듯합니다. 데뷔전에서 상당히 강편성에서 함착을 했던 말인데 계속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출전이죠. 기대고 편차 빠짐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직전 경주는 점프 늦발하며 그래도 초반에 워낙 순발력이 좋으니 앞선 장악했지만 무너졌죠. 5번 모닝브라보보다는 6번 통일한국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얼마만큼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승인장구, 혀 보존끈 착용으로 어느 정도 기수의 보조에 대한 수능도, 재갈바지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데 자 5번 모닝브라보는 천지굴건형 병력 여파 벗어나 오랜 공백 이후 직전에 압박받는 선행 조건 너끈히 이겨내고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앞선에서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충분히 가능한 말로 5번 모닝브라보 평가하고요. 9번 영성스타는 직전에 막판에 왼채찍에 외측으로 기대했죠. 자, 좀 채찍 직선에서 어떻게 말머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자 이번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말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2번 그레이드 퀸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체중이 빠졌고 하지만 선입권에서 계속해서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말들이 상대적으로 외측에 몰려 있어요. 안쪽에서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2번 그레이트 퀸이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말로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2번 그레이트 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직전 경주 착승권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불량주로 해서 무난한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눈에 띄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차기를 하긴 했지만 같은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1번 비세행진, 경마 기록 스포츠는 아니지만 어쨌든 1번보다 기록도 좀 나은 모습이 없고 또 1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늦바람 부분 감안하면 2번 그레이드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체중 불어나면 어떨까요? 2번 그레이트퀸. 체중 불어나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중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목차 3착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9번 영성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6등급 마필들 1300m 레이스입니다. 실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은근 출전하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펼쳐지는 전기 양상에 따라서 또한 성패가 가려질 듯한 이 1300m 6등급 레이스 3경주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300m 5등급으로 치러지고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 직전 경주 선전을 해준 마필을 필두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의 접전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3주 전에도 분명하게 변화를 기대하면서 소개를 드렸던 전력이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8번 스마트뱅크가 되겠죠. 당일 1경주에도 저희 방송으로 소개를 드렸고 제가 내가대세와 스마트뱅크의 강한 접전을 예상이 된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두 마필이 좋은 전개를 펼쳐주면서 입상을 거뒀습니다. 11전 만에 첫 입상이었고 당일 훈련 상태가 떨어진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많았었지만 주로의 상황을 이용했었고 가벼웠던 모습 속에서 선행 전개가 아닌 따라가서 입상을 했다는 것 또한 종반 걸음에서 내가대세를 잡을 만큼 탄력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빠른 마필 또한 피한 구도고 여전히 병합 훈련을 통한 가벼운 상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57.5의 무거운 부중이지만 좀 극복이 가능한 상대를 만난 8번마 스마트뱅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짝 도전권 세력에서는 5번마 스페로스페라가 눈에 띕니다. 데뷔전 3위, 1300m에서 3위권을 차지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이내 1600에 도전을 해서 최악의 모습, 능력 미달 처분까지 받을 만큼 아쉬움도 남겼던 전력이기도 하죠. 이후의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에 다소 마필이 기대면서 충돌 속에서 다소 전개가 불편했던 모습에도 근성을 보였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스페로스페라가 좀 무리해서라도 외측 전개를 좀 고집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직전 경주 모래를 맞으면서도 반응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페로스페라 이제는 선입에서의 가능성, 편성 자체의 전개를 이용할 수 있는 변화된 마필로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송황명장이란 마필도 휴양 공백 이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결정력이 크지는 않지만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도 여유가 좋아지고 있고 직전 경주 함께 뛰었던 마필들 모두 주폭이 좋았던 점을 감안을 해도 9번마 송황명장, 휴양 위에 힘차고 있는 이 마필의 변화까지도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7번마 액톤 스피드라는 신의 전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능력 미달로 이제 2번 조개불충부까지 3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통과했던 직전의 주행 심사는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외선에서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의도적으로 굉장히 코너를 크게 돌고도 막판에 가벼운 간헐적인 추진 속에서 마필의 반응이 여유가 좋습니다. 힘 자체가 좀 뛰어난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1300m 그렇게 선두권이나 힘적인 모습 강제가 없는 이번의 구도에선 7번마 액톤 스피드 당일 마필 방일 마필, 우선 이변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선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소개드렸던 8번 스마트뱅크를 필두로 5번마 스페로스페라, 9번마 송황명장, 신의 전력, 7번마 액톤 스피드까지 가치 있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과 좀 응원을 하면서 같이 지켜봐야 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스페라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데 최근에 경주들은 사실 전개가 좀 아쉬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기습 선행까지도 빠른 마 없는 편성 만나서 가능하고 아니면 최적 선입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 스마트뱅크 또 송악명장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번 와일드캐시라는 말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사실 빠른 말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스페라가 선행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6번 와일드캐시가 선행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8번 스마트뱅크도 충분히 요즘에 좋은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초반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 나설 경우 6번 와일드캐시에 버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거겠죠. 8번 스마트뱅크가 초속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8월 17일 경주 인코스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선두권을 장악해냈던 전력도 있고요. 흐름에 밀리지 않는 장점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번 와일드캐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입상을 했다라면 전도 높게 평가를 했을 텐데 직전에 3위권을 한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발주를 굉장히 가볍게 받았어요. 거의 추진 없이 몰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선두권을 장악해냈습니다. 가볍게 초속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최적 전개를 펼쳤는데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대팀에서 3위권의 모습이라면 편하게 선행 장악도 힘든 구도에서 따라가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와일드캐시는 좀 더 힘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듯 다른 게 이제 편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8번 스마트뱅크의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57.5라는 부담 중량이 높지 않을까요? 그거 먼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백동일 위원? 부중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이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무엇보다 꾸준하게 뛰었던 상대를 찾아봐도 8번 스마트뱅크가 직전에 보여준 변화를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경주까지는 좋은 준비였던 8번 스마트뱅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8번 스마트뱅크 무시하고 있는 전력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9번 송악명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앞서 최성진 위원이 설명해 주셨던 6번 와일드캐시의 순발력까지는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에서 최대 복병 7번 액톤 스피드도 사실 주행인 심사 내용과 지난주에 출전하려던 걸 한 주 출전을 미루면서 근력을 좀 더 보강하는 데 주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데뷔전이고 1300m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번 엘 드래곤이라는 말에게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재심대의 모습 전혀 이상 없이 강한 상대들, 빠른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잘 뛰어준 걸음이었고요. 본디 선입형에서 움직여줄 때 전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까지 그러한 편성을 만나지 못했다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죠. 혈통상으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2번 엘 드래곤의 가능성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2천짜리 고가의 마필로 도입 당시 많은 관심을 끌었었고 저희 방송에서는 특히나 최성진 위원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600m에서 어찌 됐든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휴양 이후에 이제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병력이라기보다 27조에서 13조의 마방 이적이 있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워낙에 기본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상태만 괜찮더라면 이번만 엘드래곤까지는 같이 있게 논해야 되는 것이 저 역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주대가 열리면은 8번 스마트뱅크, 6번 와일드캐시가 선두권을 장악해낼 것입니다. 6번 와일드캐시는 직전에 3코너에서 선행받아 막판에 좀 기대는 악벽을 보였어요. 이 말이 원래 좀 기대는 악벽이 심해요. 그래서 지난 7월 8일 경주부터 국악자급한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에 6번 와일드캐시가 이제 선행 1승 기대치는 충분히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9번 이 송악명장도 이번에 망사능 가면 해지하고 출전합니다. 선의권에서 움직일 텐데 자 직전에는 외곽에서 무리하게 경합하느라고 막판에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수월하게 이선 외곽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가 되네요. 8번 스마트뱅크는 직전에 3코너에서 살짝 진로 방해당하고도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을 보였는데 자 상대적으로 7번 액톤 스피드 주행심사 때 모습은 상당히 눈에 띄는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 시 걸음이 쭉쭉 나와주며 상당히 좋았는데 백동일 의원 이 두 마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도 전개를 앞선에서 펼쳐낼 6번 와일드캐시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죠. 데뷔전 치르는 7번 액톤 스피드
신마. 자, 그야말로 실전 능력 미지수라고 보는데 6번 요 와일드캐시죠. 7번 액톤 스피드를 면대면으로 비교할 때 복병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6번 와일드캐시가 낫지 않을까요? 전개 이점도 있고. 와일드캐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일에서도 인기를 끌어줄 거로 어느 정도 끌어줄 거로 좀 예측이 돼요. 저 역시도 MC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점까지도 소개해 주셨죠.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한 마필이기도 하고 직장경주 선행을 나선 이후의 여력감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일드캐시가 선두권 장악은 해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마필들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자기만의 입상을 거두기에는 아직까지 힘차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기대는 모습의 교정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지수의 마필인 7번 액톤 스피드가 보여줄 잠재력이 있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00을 데뷔전을 치러도 입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1300 입상하는 거는 거의 눈에 띄게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거리적인 측면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그야말로 뚜렷하게 힘들었던 모습 검증된 전력이죠. 이 8번 스마트 뱅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검증받은 말도 있고요. 직전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승급마에게도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자신 있게 붙어서 이겨올 수 있는 경주 금요 부산 4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이 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위 등급에서 잘 뛰어왔었던 그 질주 습성을 이제는 변경 중에 있는 말들이 대거 접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그 전개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 전개하고 이 실전 성적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이 두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시작해 보아야 하는 말은 8번 천년의 아침이죠. 이거 직전 경주에서도 직전에도 방송 추천이었고요.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천년의 아침입니다. 말 상태가 분명히 더 띄워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지? 마체 검사만 계속 해왔었던, 하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라는 것. 이성재 기수와의 입마 호흡이 직전에 우승을 이끌었던 8번 천년의 아침이니만큼 이번 경주 다시 한 번의 연투 기대치 높여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을 말, 2번 부경볼트 전형적인 자유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을 말이죠. 이 말이 순발력에 밀려서 선행을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니까 안 나가는 것뿐이고요. 근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직전 경주처럼 아주 빠르고 강한 상대가 있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편성에서는 본인의 선임력 강조 드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 승급전 12번 영광의 시대는 외곽으로 밀린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외곽으로 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인코스였다면 선행 강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광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기 있는 근성이 분명 승급전에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4번 해피투어 같은 경우에도 전개, 질주 습성을 계속 변경 중에 있죠. 왕년의 우승 입상 당시에는 선행 전개도 가감히 시도했었던 전력이고요. 이후에 추임력도 발휘하고 있는 전력,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마방 이적 이후에 드디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코스 진입해 있는 4번 해피투어의 기습까지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8번 천년의 아침을 이제 강조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인디를 높게 평가해서
강조 주신 그 부분 잊지 않고 저 역시도 적중 경주 좀 나왔던 거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경볼트라든가 천년의 아침, 외곽에는 영광의 시대가 근석의 능력상의 모습에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1번 오션 피닉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8월 5일 때 당시도 인코스 선행이긴 했지만 당일 체중이 많이 좀 빠지게 되면서 상태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었음에도 수월하게 입상을 거두었었고 직전 승급전임을 감안을 하면 나름대로 기대치는 충분히 보여줬다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최적의 선임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차고 있는 1번 오션 피닉스. 이번 경주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본 오션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전 승급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마가 우승마가 무려 영광의 시크릿이었죠. 지난주 일요일에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지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인정합니다만 역시 이번에도 본인이 뛰기에는 녹록치 않은 편성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느려야 돼요. 이 말이 우승할 당시에 상대마가 천하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느렸던 편성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확실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천년의 아침에 2변 부경볼트 외곽의 12번 영광의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른 흐름이라는 점 일본 오션 피닉스가 과연 붙어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네, 두 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김재웅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로서의 8번 천년의 아침 강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5번 다이나믹고라는 말입니다.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귀전이었던 8월 5일 경주에서 톱 오브 더 월드 머니블랙홀 같은 좋은 말들과 함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는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아무래도 초반에 스피드가 안 나왔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잡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후미권에 위치했는데 그게 결국엔 누칩으로 좀 이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밀리는 말도 아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온 만큼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5번 다이나믹고의 추입력 발휘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편성을 분석을 할 때 뭐 아니면 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8번 천년의 아침에게 힘을 실는다 하더라도 이 말과 함께 겨룰 수 있는 선두권이 모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 역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올라와도 되는 4번 해피투어를 제시를 했는데 5번 다이나믹고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거 인정합니다. 제가 최성진 의원한테 맨날 그 마지막 그 숨겨둔 카드까지 다 뒤집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5번 다이나믹고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영광의 시크릿 스피릿은 못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머지 말들의 무너지는 걸음을 다 따라잡았었다라는 거. 전진국 교수의 좀 영악한 말머리가 좀 아쉬웠었다라는 점은 저도 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킹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번 다이나믹고는 직전에 막판에 직선에서 좀 진로가 막힌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측 틀어서 다시 올려붙이는 걸음. 김지용 의원 그 설명대로 막판 걸음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추입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자, 저도 8번 천년의 아침에 2번 부경볼트 최근 보여준 능력과 전개로 보면은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8번 천년의 아침은 단지 부담 중량이 3.5kg 올랐다라는 부분 너끈히 극복해 줄 수 있는 전력이라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6번 유로신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최단 거리 유로 썬더엘리가 이끄는 이번 경주보다는 좀 빠른 페이스에서 적극적으로 외선 2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며 막판 걸음은 당시 썬더엘리를 이기는 걸음이었어요. 1000m 거리.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데 전개도 앞선이고. 김지영 의원, 6번 유로신화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6번 유로신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이 말 1300m 뛸 때도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이군 시절에. 근데 성적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스피드를 낼 수 있을 만큼은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좀 더 한 번 더 큰 변화, 말 걸음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온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감량 이점으로 본인이 극복해내지 못했었던 1300m를 이번에 바로 극복을 한다라는 것에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직전 경주 동거리 우승 아주 좋은 전력을 보였던 8번 천년의 아침에 연투기 대치 또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김지영 의원은 8번 천년의 아침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저희가 복병 전력도 설명해 드렸지만 김지영 의원이 그중에서도
정확하게 그 능력 편차,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요즘 제주 경마가요. 9월부터 시행된 레이팅 제도로 변경 이후 이 제주산 경주가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번 경주 편성도요. 1등급 무대에서 졸전을 면치 못했던 그 마필들이 최근에 이제 9월부터 2등급으로 레이팅 제도 시행으로 편입되면서 드디어 능력 만개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말들이 7번 특등대부 그리고 6번 백록장원 등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레이팅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제주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백동일 의원, 일단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 모두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직전부터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였고 그 말씀해 주신 조건에 딱 부합하는 마필이 7번마 특등 대부가 되겠죠. 1등급의 강자급의 마필들, 그러니까 제주 이제 1등급 지금 1등급에 편제돼 있는 그 편성 자체에서 매번 하위 등급, 하위권에서 이제 선두권 스피드를 내고도 입상을 못하다 보니까 레이팅 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등급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백전부터 가볍게 적응을 마치고 직전 경주 차분하게 2선 외곽 이후에 코너에서 선두권을 아예 강타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이 좋았죠. 이제 자신감이 확실히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선행권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7번마 특등대부는 아직까지 선두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점과 스피드는 보여줄 가치가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선 온마 철옹성 자체가 휴양 공백 이후 마방 이적 이후 공백전에서 놀랄 만큼 좋은 주폭을 발휘했었죠. 직전의 경주는 무거웠던 부중 속에서 조금은 직선에서의 걸음이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치부심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 경주까지는 온마 철옹성의 선제를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대천 강자도 정말 오랜만에 입상이었죠. 직전 경주 무리 없이 중위 권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철옹성과 함께 응수를 하면서 주폭에 대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보다는 어찌 보면 좀 더 가벼운 중량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천 강자 좋은 주폭 이번에도 연결시킬 수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마 미래용사가 선두권 스피드 자체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력이고 9월 달에 오픈 경주 자체에서는 너무 강한 상대 틈에서 한번 가볍게 흐름을 따라갔던 것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적전개의 전현준 교수의 안정이라면 스피드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4번 미래용사까지는 가치 있게 노려냈던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노는 분이 달랐죠. 7번 특등대부 지난 6월 30일 날은 1등급 오픈 경주에서 선행 1순 우승했던 전력. 2등급 무대에서는 직전에 2등급 이후 두 번째 경주에서는 역시 기대치만큼 우승을 차지했던 7번 특등대부 당연히 연투 기대치 높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균 의원. 일단 뭐 도전 세력 중에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경주 강조드릴 말은 6번마 백록장원입니다. 최근 계속된 입상 실패 속에 다시 한번 입상에 도전하는 말로써 막강한 추임력에 비해서 항상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각각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백록장원이 매 경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추임력이라면 이번 경주야말로 앞선 말들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입상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번 백록장원도 1등급에서 뛰던 말 직전에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후미에서. 이번에 재도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 한두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경주 여건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그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승급전입니다. 1번 누리세상. 사실 이 말이 좀 더 빠르게 더 강한 상대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던 이유는 부담 중량 때문이죠. 계속 61, 60. 이 높았던 부담 중량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이팅으로 바뀌면서 아마 가장 크게 수혜를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승급전인데 8kg 감량 이점이 생겼다는 부분. 무엇보다도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은 직전처럼 진로가 막히면서도 근성을 발휘해서 올라온다라는 그 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죠. 승급전에서도 발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하죠. 승급전에 대폭 감량 혜택, 직전에 진로 막히고도 근성 발휘한 1번 누리세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지만 그동안 뛰어왔던 그 편성 강도를 보면은 당연히 7번 특등대부는
자, 1등급 무대에서도 관록의 마필이었고 수차례 입상 전력도 있는데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10살이죠. 다소간 아쉬웠지만 2등급에서는 직전에 편하게 선행받은 조건도 아니었죠. 초반에 앞선에 당시에 백호보배를 보내놓고 따라가며 선두 장악에 나섰고 막판까지 좋은 걸음. 역시 2등급 무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7번 특등대부가 되겠습니다. 4번 미래용사가 직전에 2등급 무대에서 2착을 했는데 당시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죠. 부담 중에 살짝 올랐습니다만 흐름 빠른 레이스에 적극적인 선두 선입 작전으로도 좋은 능력을 보인 이 4번 미래용사 도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6번 백록장어는 직전에 초반에 너무 뒤에 있었어요. 최후미에 있었죠. 막판 걸음은 좋았는데 늦었죠.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선두권 세력들을 제쳐내고 6번 백록장원도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제주 사경주는요. 2등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최근에 능력 완벽하게 발휘하고 있는 말이죠. 연투 기대치 높은 7번 특등대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오경주는 다음 6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인 1600m 레이스죠.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신예 능력마 중에 공백 이후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치르는 2두의 마필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또한 직전 입상했던 한두의 전력도 있죠. 자, 어느 정도 입상과 윤곽이 드러나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그 서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자, 그 부분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5등급 9마리 단출한 편성. MC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6경주와 분할된 구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성이 단촐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능력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드러났어요. 중심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어떻게든 최선의 압축이 아니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죠. 모든 조건에서 전개와 능력을 포함해서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4두의 선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5번, 8번. 초반부 전개에서는 월등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전력이죠. 안쪽에 있는 2번 레드 클라우드가 무난하게 이번 경주 선두권 장악을 해낼 걸로 판단합니다. 초석이 좋은 레드 클라우드가 레이스 조건을 분명하게 끌어나갈 가운데 차분하게 선입을 나설 수 있는 전력은 단연 함께 붙어있는 에어블레이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2번, 3번 두 마필이 나설 가운데 외선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조여오고 올 8번마 빅레드 이지 그리고 3두보단 자소 처지고 기본적인 능력은 밀리지만 서서히 힘이 붙고 있는 5번마 미르칸까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2번, 3번, 8번, 5번, 4두가 차분하게 전기를 이끌어 나갈 가운데 무엇보다 전기를 편하게 나서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 능력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3번마 에어 블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를 처음 받았던 경주에선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어요. 당시 이제 순말로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3월에 받고 12월 달에 주행 심사를 다시 받았을 때는 거세를 하고 변화를 모색해왔던 모습입니다. 주행 심사 통과할 시점만 하더라도 약간 힘이 덜 차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데뷔전 1300m를 바로 극복을 했고 연이어 1600m도 바로 극복을 해줬던 전력이죠. 직전의 승급전은 도전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직선에서 아쉬운 주행이었지만 나름의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줬던 하지만 이후에 마필 자체가 골절의 여파로 주기가 좀 늘어졌어요. 장기간의 마필의 동료로서 회복세는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재검과 훈련 시 상승세 신예 마필인 19조의 최근 눈에 띄는 신예 킹삭스와도 밀리지 않을 만큼 스피드가 좋습니다. 공백전이지만 흐름과 상대 또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태 좋았던 3번 에어블레이드는 이번 여주 가장 가치 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구도고요. 후차권에서는 게이트 조건 좋고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2번 레드 클라우드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초속과 중속이 상당히 좋아서 앞선 장악 시의 능력도 상당히 데뷔 초부터도 관심을 끌었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3월의 경주는 장악이 아닌 조건에서 따라가면서도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하겠죠. 주기는 길었지만 특별하게 마필이 아픈 데는 없었고요. 의도적인 힘안배 차원에서 휴양이었기 때문에 훈련 시 상위 등급과의 모습이나 또한 발주 연습을 통한 마필의 반응까지 2번마 레드 클라우드의 스피드는 여전히 늘어난 거리라도 가치가 큽니다. 8번마 빅 레드 이지도 서서히 꾸준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보다는 성적이 더져요. 데뷔 이전부터도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빠른 성적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흐름을 잘 못 따라갔었죠. 체형이 좋은 마필로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최외선에서 무리 없이 3선 가담 이후 끈기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 2도밖에 없는 이번 구도에선 빅 레드 이지의 선입권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복병은 온마 미르칸의 최근의 변화도 한 번쯤은 체킹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행의 안정감이 떨어졌지만 힘 자체는 여유가 좋습니다. 거세 이후 차분하게 운영이 좋아지고 있는 전력으로 우승 없는 승급으로 직전 경주 동굴의 적응력을 보여줬었죠. 상대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의 자력으로 넘어서긴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틈새 노릴 수 있는 3위권의 마필론, 착순권의 마필론 충분히 당일 상태에 따라선 도전이 가능한 만큼 온마 미르칸의 상태 체킹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휴양은 길었지만 병력은 있었지만 모든 준비 자체에서 이상이 없었던 전력. 3번마 에어 블레이드를 필두로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2번마 레드 클라우드, 서서히 안정감 좋아지고 있는 8번마 빅 레드 이지, 당일 상태에 따라서 최대 복병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5번마 미르칸의 역습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네, 오랜 공백 이후 복귀 전 치르는 2두의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그런 편성인데 이런 경주가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번 레드 클라우드나 3번 에어블레이드는 그동안 보여준 전력에 있어서나 또한 휴양 공백 이후에 주행 심사 시에서의 건재한 면모를 보면은 2두의 동반 입상, 2번 레드 클라우드, 3번 에어블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이네요. 빈틈 파고들 마필로 8번 빅 레드 이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일단 2번 레드 클라우드를 좀 더 높은 순위에 선정을 하셨고 이 도전권 크게 이변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자세한 설명,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30주 만에 출전하는 2두의 말이 뭐 편성을 휩쓸고 있는 구도이고 저는 뭐 백동윤 전개도 워낙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현 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2번 레드 클라우드 쪽에 점수를 먼저 주고 싶습니다. 사실 3번 에어블레이드는 직전 경주 뭐 휴양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급전에서의 무너졌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체구가 작았던 안말이죠. 구파크라는 말. 최강 썬더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파크에게까지 크게 마신차를 벌려지면서 이제 졌던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백동윤 위원님. 3번 에어블레이드 정말 많이 좋아진 거 맞습니까? 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승급전 5위권의 모습이긴 했어도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직선 구간에서 진로가 막히게 되면서 추진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었더라면 사실 2위권까지도 힘들었어도 3위권까지 무난하게 입상이 가능했던 조건이었어요. 승급전 첫 도전에 3위권 정도를 했다. 그럼 결코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주행 재검 당시도 차분하게 흐름 맞고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 채찍에 대한 반응, 훈련실 모습 모두 완성도가 좋았고 더군다나 이번 레드 클라우드가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뭐부터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3번 에어블레이드는 이번 가장 가치 있게 논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높은 평가를 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과 중심마의 3마리에 대한 생각, 순서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3번 에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2번 레드 클라우드, 8번 빅 레드 이지 이 3파전에 대한 생각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도에서 이제 복병 정도로 언급할 수 있는 말, 이제 미르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4번 우주정벌을 한번 언급드려 볼까 합니다. 어차피 위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이 우주정벌 같은 경우는 앞선 전개를 했을 때 그리고 모래를 안 맞고 앞선 외곽 전개 너무 외곽을 선회할 경우에는 이제 전개상 너무 힘들어지지만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안쪽에 이번 레드 클라우드밖에 없다고 봤을 때 그나마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착을 노릴 수 있는 복병 정도로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주정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 4월이었죠. 그때 한 3위를 연속 차지하면서 그때 당시 마방에서도 좀 기대를 걸었던, 그리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편성만 잘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유심히 봤던 마필인데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우주정벌이란 마필이 지금의 구도에서 뭐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흐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상태감도 떨어지는 지금의 모습에서 미륵하는 좋아지기라도 하지, 거세 이어 걸음이라도 나아지고 기라도 하지, 하향세 우주정벌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일 2두의 마필이 2번 레드클라우드, 3번 에어블레이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오랜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일 예시장 컨디션 체크와 이제 체중 체크가 필수로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보여준 능력상 2번 레드클라우드, 3번 에어블레이드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직전에 동거리를 자력 입상을 했던 이 8번 빅 레드 이지가 이 가세하는 형국이고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5번 미르칸도 막판 한 발 역습은 가능한데 당일 상태를 보고 평가를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부산 5경주는요. 압축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동거리 우승 전력이 있고 골절 병력 공백 이후 컨디션 크게 하자 없어 보이는 3번 에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입상 도전, 유령마, 압축된 2두의 마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7경주는 8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자, 9두 편성인데 최근 뛰어온 액면으로 보면은 완탑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죠. 강축의 후착 도전권들 골라내기가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좀 더 집중력 있게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오늘의 7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마리 단촐한 구도지만 결코 만만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죠. 그 중심축을 바로 5번 메이스타를 필두로 해서 후차권의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 구도입니다. 정말 스피드감 자체가 월등하게 좋아지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두권에 가세하는 기염을 통합니다. 직전에 아예 선두권을 장악해냈었고 그 이전 경주는 클래식 매치라는 강한 스피드형 마필을 압박해 나가면서도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었죠. 부정 때문에 주기가 살짝 늘어졌어요. 하지만 훈련 시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조상범 비스의 감량 조건 그리고 누가 선행을 가든 선행 조건이든 차분하게 두 번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개 2, 3, 4를 차지해갈 수 있는 힘이 좋은 스피드감이 좋은 메이스타는 이번 경주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좋아지고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1번마 최강 포레스트죠.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5등급에서의 정체가 4등급에서의 정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휴양 이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을 가해봤는데 주퍽에 힘이 받기 시작하죠. 코스 이점마다 이번 구도에선 선행력에 비해 뒤가 짧은 마필들 사이에선 이번 경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퍼펙트 디바가 개인 대회 여파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졌지만 훈련과 재검 시 모습은 이상이 없습니다. 최단거리 1000m 자체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승급전을 고전했지만 그 이후의 상태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7번 퍼펙트 디바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3번마 곱다라는 마필이 하이 등급으로의 강급이 될 만큼 아쉬움도 보였었습니다만 5등급 자체에서 현등급 재짐하는 경주에서는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직전 승급 이후 직전 1300과 그 1000m 자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다 하더라도 곱다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으로는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주로와 마필의 상태까지는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월등하게 상대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개가 앞서 있는 메이스타를 필두로 1번마 최강 프리스트, 3번마 곱다, 7번마 퍼펙트 디바를 우선 강조드리겠고요. 당일 상태 괜찮은 모습이 있다라면 최대 복병의 가치까지 논해드리면서 최선 압축된 환수로 보답드릴 7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1번 최강 포리스트와 5번 메이스타 이 두 마리에 대해서 강하게 응원을 보내면서 지켜봐야 될 경주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히트 타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대로 5번 메이스타가 선행이 나와서 버틸 가능성, 그다음에 1번 최강 포리스트가 올라갈 가능성 저 역시 동의하는데 3번 곱다처럼 9번 히트 타깃도 선취입 단거리에서 추임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줄어든 거리 추임력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당일 상태감은 체킹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뭐 4월 달에 이제 첫 입상했던 모습들 자체도 인코스에서 흐름을 곱게 따라가다가 이제 불량주로 조건에서 입상이었고 이후에 직전의 경주는 외선으로 전개가 밀려버리자 아예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이번 경주가 앞선 자체의 마필들 자체가 물론 뒤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스피드감과 중속, 직선 초반까지는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력들이 상당합니다. 히트 타겟이 전개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대 흐름이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는 만큼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가기는 외선에선 아무리 봐도 한 번쯤의 검증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5번 메이스타 그리고 1번 최강 포리스트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을 하는 가운데 5번 메이스타를 선행마로 보시는 거죠, 백동일 의원님? 선행을 나서줘도 상관이 없고요. 선행을 가는 마필을 두고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두권의 마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5번 메이스타가 실질적으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선행을 나서도 좋다. 다른 말이 선행을 나서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6번 그랜드 하노입니다. 어느 편성에서든지 기습 선행이 성공해 준다면 6번 그랜드 하노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요. 이미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낸 바 있습니다. 6번 그랜드 하노의 선행 가능성과 버티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 마필을 이제 김정일 의원께서 애착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8월 달 이후에도 8월 17일 경주에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극구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가 안쪽에는 2번은 쭉이란 마필도 빠르고요. 3번 곱다 무엇보다 강급이 되는 58의 시크릿 마린한 마필 자체가 초속 자체는 정말 빠르죠. 근데 58을 강급돼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땐 쉽지 않아 보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수월하게 넘어가서 좀 선행을 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냈고 그랜드하라고 D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물론 주로의 영향, 당의 상태에 따라서는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5번 메이스타는 편성과 전개 모두 유리한 중심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행 안 나가도 충분히 최단 거리는 능력 발휘 가능하죠. 5번 메이스타의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 직전에 지나치게 제어성 말머리 속에 진해진 스파트했던 7번 최강 포리스트가 일단은 후착 일감으로 보이고요. 저도 일단 앞선에 의지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행형 마필안도 봐야 되는데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4번 시크릿 마린이죠. 과거 최단 거리도 이 강공 선행 격전으로 도주 선행으로도 입상됐던 전력인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담 중량이 58이라는 부분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대신에 최근 쌓아왔던 편성보다는 약해졌고 거리를 대폭 내렸죠. 어찌됐든 선행 의지가 있고 6번 그랜드 환호보다는 요 4번 시크릿 마린도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줄어든 거리와 선행을 나섰을 때 요 4번 시크릿 마린의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4번만 시크릿 마린이 선행을 가서 버틴다라면 새로운 역사죠. 지금 혼합 4등급에서 58을 달고 뛰는 말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걸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크릿 마린이 강급이 돼서 58인데 더군다나 선행을 수월하게 오히려 참고 타다가 앞선이 무너졌을 때 한 발을 쓰는 작전이라면 레이스림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최대 변수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시크릿 마린이 58을 달고 선행을 가서 버틴다? 절대 저는 입상할 때까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새로운 역사를 쓸지 못 쓸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네, 7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편성 잘 만났어요. 바로 5번 메이스타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 어려운 후착 도전 구도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뒤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8경주는 7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빠른 선행마가 즐비한 구도 속의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하이페이스로 예견이 됩니다. 최근에 연속된 부진을 씻고 이번에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도 눈에 띄는 가운데 액면 인기마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난 아주 믿음직한 축마가 출전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추천 경주에서 믿음으로 강조드릴 말은 바로 5번 퀸더킨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몇 달간 끝번 신청도 아니었는데 계속 거의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는 불운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 전개로 심소모고를 크게 하는 전개가 꼬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나서더라도 또 너무 무리한 선행, 안쪽에 있는 빠른 말들 다 넘어가면서 선행을 나서는 바람에 결국 막판에 무뎌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착순권 성적을 기록하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입증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오랜만에 인게이트로 내려왔고 안쪽에 선행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나설 확률이 매우 높고 이번 경주 선행 나선다면 1000m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 중에 눈에 띄는 건 안쪽에 있는 4번 백년손님입니다. 직전 경주 착지 불량으로 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주로의 빠른 흐름을 결국 못 따라잡았는데 정상 출발이라면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굉장히 좋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3번 막강볼트 역시 선행뿐 아니라 선입 전개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이만큼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복병은 외곽에 있는 8번 제너럴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줬고 이후에 꾸준한 훈련으로 상태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 관찰됩니다. 선행 전개 일변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인기마들의 빈틈을 노려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게이트 내려온 기회를 살려서 선행 버티기 노릴 수 있는 5번 퀸더킨을 중심으로 선입 후에 뒷신발이할 4번 백년손님과 3번 막강볼트 여기에 상태 올라온 복병 8번 제너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퀸더퀸이 휴양은 있다 하더라도 추진력이 좀 늘어졌다 하더라도 혹석이 휴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만 요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5번 퀸더퀸이 현 등급에서 3등 이상 입상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정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이 퀸더킨이 좀 많이 불운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계속 선행을 나갈 경우에는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간 게 아니라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정말 빠른 말들을 무리하게 넘어가면서까지 선행을 나서는 오히려 그 스피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로 인해서 좀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인코스 유리함에 점수를 주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3번 막강 볼트라든가 1번 하태 등의 말들도 인코스에서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심지어는 3번 막강볼트가 선입 따라가도 되는 전력인 건 분명합니다만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가야죠. 인코스 3번에서 5번 퀸더퀸의 위협을 당하면서 따라갈 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3번 막강볼트가 오히려 선행만 하고 보고 있는데 3번에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5번 퀸더퀸이 또 아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언급해 주신 말 중에 1번 하태의 선행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3번 막강볼트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초반 스피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5번 퀸더킨의 선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퀸더킨의 선행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지영 의원님도 굉장히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하태 같은 경우는 4월의 경주부터 5월의 경주부터 상당히 재밌는 것은 한 번 입상하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입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태라는 마필 자체가 인코스였을 때만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말이라서 1000m라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마필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9번 위너 신디가 될 텐데 거세이하고 위너 신디라는 마필 자체는 스피드감 자체가 워낙 좋아져서 선행을 나선 이후부터는 계속된 연투를 이어오고 있죠. 지금까지 뛰었던 스피드 자체는 선행을 좀 못 나섰을 때는 불안한 마필로 좀 평가를 했지만 직전 경주는 의외로
나이스 위만을 보내놓고 가볍게 따라가서 입상을 더군다나 여력감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 경주에서 안쪽에 있는 킨더퀸이라던가 막강볼트가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위너 신지 역시도 차분하게 페이스 안배하면서 선위권에 가담해 준다면 다시 한번 직전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해준 송경인 기수의 연속 기승도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왜 배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9번 위너신디 같은 경우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지 않고 선을 보내준 후 옆에서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의 상대와 이번 경주 상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이번 경주는 어쨌든 상대가 승급전에 강해진 부분이 있고 또 이번 경주 5번 킨더킨이 선행을 나선다고 해도 또 안쪽에 3번 막강볼트 또 특히 7번 다른박질이란 말이 3등급에서도 앞선을 굉장히 가담할 정도의 스피드를 가진 말이고 직전 경주 7번이 출발을 실패하면서 좀 삐끗했을 뿐 정상 출발이라면 9번이 7번을 넘어서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7번이 능력을 떠나서 어쨌든 스피드는 갖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9번 위너신디는 정계, 강해진 상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검증이 필요한 검증의 무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반대로 본다라면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다라면 위너신디가 이제 걸음이 힘이 좀 차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기존의 전개가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로 입상을 성공했다. 더군다나 7번 다른 박질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위너신디가 솔직히 마음을 먹고 넘어간다면 다른 박질 넘어갈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2, 3, 3만 가담을 해도 위너신디는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거의 터지는 과정으로 가는 모습을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위너신디가 물론 스피드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전개를 해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5번 킨더킨이 만만한 스피드를 가진 말이 아니고 또 7번 다른박질도 초반 스피드만큼은 어쨌든 9번 위너신디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9번 위너신디가 이 두 마리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외곽에서 같이 싸우면서 결국 경합 끝에 직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싸움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전개가 유리한 안쪽에 있는 5번 킨더킨을 저는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고 9번 위너신드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전개 때문에 또 승급전에 강해진 상대 때문에 검증해 보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킨더퀸이 항상 한 발 부족합니다만 편성을 만난 듯하고요. 이 9번 위너신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마예요. 자, 직전에 선행 아니었잖아요. 그 나이스 유머가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한 가운데 외곽에서 따라가며 월등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2km 감량 혜택의 승급전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8번 제너럴. 저도 높게 평가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못 뛸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체중 좀 빠져나오면 좋겠다. 자, 이거는 적정거리이긴 한데 최성진 의원, 이 8번 제너럴 최근에 부진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전 경주까지는 사실 컨디션이 분명히 좀 다운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말 자체가 스피드는 있지만 늘어난 거리에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거리 줄인 것이 저는 호재라고 보고 또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선의 빠른 말들끼리 경합이 불가피한 구도기 때문에 오히려 8번 제너럴이 그 틈을 노려서 추입한다면 충분히 전개만 풀어준다면 가능성이 저 역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 내린 최단거리 출전. 8번 제너럴 의미심장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편성호흡이 만났고 전개 유리하죠. 5번 퀸더퀸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압축된 그런 추천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옥석을 가려내기 쉬운 편성은 아니지만 최강의 환수로 찾아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9경주입니다. 최근에 액면상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준 한두의 마필이 있는 반면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이 좋아진 말, 그 말을 놓고 우리는 요 9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 9번 영광의 폴입니다. 공백 이후에 최근에 연달아 1200m 거리 출전에 항상 아쉽게도 착승권에 머물렀죠. 직전 경주, 비록 오착이지만
입상마와 큰 착차가 없었어요. 우르르 몰려왔죠. 직전 당시는 2선 인코스에서 최적 선입을 탔고 당시 빠른 흐름에 잘 대처했지만 막판 50m 정도 남겨놓고 걸음이 무너진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결승선은 거의 우르르 함께 통과를 했어요.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선두 장악에 나설 말이 3번 미스탱크로 보이는데 직전보다는 흐름이 그리 빨라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거리 내린 1000m에서는 9번 영광의 포리가 오랜만에 입상 찬스를 맞이한 듯합니다. 9번 영광의 포리를 특히나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꾸준한 전력 바로 7번 썬더 엘리죠. 연속해서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 직전에는 역시 인코스 최적 선입 타다가 직선에서 치고 나와 종반까지 근성, 당시 유로 신화를 마지막까지 제쳐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직전보다 상대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3.5km나 감량받았어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자유종기 2점 살릴 7번 썬더 엘리 능력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클레버 윌리가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의 승급전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는데 직전 당시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소 외곽 전개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이미 최단 거리를 선행 그리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자유롭게 전개를 펼치며 연속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직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4번 클레버 윌리고요. 선행을 나서면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진 말이죠. 바로 3번 미스탱크 직전 승급전에서는 초반 2선에서 경합을 했고 코너에서 전개 밀려 완전히 무너졌죠. 이런 말들은 선행을 나서야 돼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배정받았고 3번 믹스탱크의 선행 강공 1승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상대 해볼만 하고 전개도 유리하죠. 9번 영광의 포리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 역시 높은 평가 가능하겠죠. 미스탱크, 클레버 윌리 그리고 영광의 포리 3두 안에서 좀 기본적으로 옥수를 가려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권의 가치에서 5번 역전의 길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단거리 1000m에서 기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이가 가능한 세력으로 저는 매번 추적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1200m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휴양 속에서 마필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단거리 1000m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며 마지막 선임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전의 기회. 이번 영주 편성 자체에서 복병 가치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공백 이후 출전하는 부분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고요. 과연 앞선에 은근히 빠르게 선두권이 두터운 레이스 흐름 속에 5번 역전의 기회에게 그 기회가 찾아올지, 역습의 기회가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시가 되고 아무래도 복귀 이후 좀 경험을 치른 후에 차후에 좀 약제급 편성,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둘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복병 한 마리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2번 희망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단거리에서 추임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2번의 경주 연속해서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서두르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때 추입을 분명히 해내는 말인데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을 해준다면 추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복병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늘 주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2번 희망킨. 정확히 최근의 전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외곽으로 무리하게 전개를 펼치고 힘 소진이 많았던 듯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오랜만에 게이트도 안쪽 배정받았고 흐름에 차분하게 힘 한 배 잘하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이라면은 최근에 전개 미스를 만회할 만한 그런 스마트한 전개를 내치게 풀어준다라면은 이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을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 방이 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쭤보겠습니다. 9번 영광의 포리를 과감하게 축으로 세워서 나오셨습니다. 적중을 기원을 하겠습니다만 저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9번 영광의 포리가 저는 지금까지 페인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부담 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56.5 결코 낮지 않은 부담 중량에 상당히 빠른 흐름. 과연 이 말이 어떠한 전개로다가 올라올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말이 어찌됐든 56.5의 높은 부중이지만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극복해내야지 3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좀 내린 부중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겠죠.
전개로 보면은 직전에 코너포스라는 이제 빠르고 강한 전력의 선행마 보내놓고 2선 인코스에서 따라가며 막판에 한 발 부족한 면모로 이제 오착인데 큰 착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직전보다 뭐 흐름이 더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편성이. 그리고 선행마 전력이 직전보다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되는 전개 상황은 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9번 영광의 포리가 2선 외곽, 2선에서 수월하게 운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 거리 내린 1000m 거리에서는 선두권 2선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9번 영광의 포리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9번 영광의 포리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뭐 3등급 무대에서 다소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직전 우승 이후에 이번에 3등급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전개 영향을 받는 마필도 상당수 있고요. 은근히 빠른 이 흐름이 예견이 되는 구도인데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부산 10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에서 내로라 하는 스프린터들이 대거 격돌합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개 변화를 주고 있는 말들도 제법 있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레이스 주도권을 행사할 말, 그 말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겠는데요.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4번 미라클 볼트의 선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직전 경주에서도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선행을 먼저 나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곽에서는 11번 샴페인 파티, 3살짜리죠. 5살짜리 암말, 3살짜리 암말. 이 암말들의 선두권 덱시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지만 4번 미라클 볼트는 노련합니다. 굳이 선행 아니어도 되고요. 하지만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선 인코스에 갇혀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11번 샴페인 파티는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외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시해서 나올지 의문입니다. 즉, 그 바로 뒷선 혹은 이 말보다 빠르게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말은 5번 천년의 태양으로 봅니다. 자, 5번 천년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서도 강력한 상대마였던 퍼펙트 보스를 딱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반마신 차이로 이겨내면서 18초대의 호기록을 작성하게 되죠. 이 말은 선행, 선이 모두 가능한 유형으로서 아주 단거리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할 수 있다. 현등급 경쟁력 확보한 말로 먼저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번 제니스 카운티,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니스 카운티라는 말을. 특히 1200m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선행마 바로 외곽, 이 자리, 제니스 카운티 자리예요. 제니스 카운티 입상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만약에 7번 제니스 카운티가 바뀐 안장의 힘으로 직전 경주에는 유효명 교수가 좀 이 위치까지 갖다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늦었죠. 인코스에서 미라클 볼트가 훨씬 빨랐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제대로만 붙여준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말로 7번 제니스 카운티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여기에 8번 썬더플라이의 선입과 1번 아델의 진주의 선추입이 존재합니다. 자, 5번 천년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결승 직선주로까지 레이스를 정리해 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 여기에 7번 제니스 카운티가 바로 이 자리를 결승 직선주로까지 고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의외의 복병이 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5번 천년의 태양이라는 말의 성질 자체가요.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하면 할수록 상당히 빠릅니다. 즉, 선입권 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요. 따라서 따라가도 되는 말들 8번 썬더플라이, 1번 아델의 진주, 천년의 태양이 지금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경주들을 본다면 실제로 이러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앞선들이 열심히 쫓아가다가 무너지고 그 틈새를 추임마들이 선입권에서 근성을 보여주는 말들이 득세를 하더라는 거죠. 5번 천년의 태양의 레이스 주도권을 인정을 하고 가는 이번 10경주. 여기서 저는 1번 아델이 진주의 추임력과 8번 천년의 태양의
선입 근성을 우선 강조드리면서 선입권에서 버틴다. 7번 제니스 카운티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복병의 선전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초반 전개 은근히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5번 천년의 태양이 선두권을 정리한다. 막판까지 1승 기대가 높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선입권에서 움직일 마필들, 빈틈 파고들 추임마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준 의원, 의견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좀 바뀐 듯한데, 다른 듯한데. 자, 그런 다른 의견 또한 그 전개상의 이견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김재웅 의원의 전개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마번은 좀 많이 다른데 보고 있는 구도 자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앞선에서 5번 천년의 태양 잘 뜰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또 1번 아델의 진주가 이번 경주 이제 정상적이 돌아온 만큼 선취입 전개로 올라갈 가능성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만 이 4번 미라클 볼트가 5번 천년의 태양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설 경우에 충분히 3등급에서 그런 스피드를 보여준 적이 있는 말이고 또 2번 영광의 신화가 1번 아델의 진주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광의 신화도 언급을 드린 건데 2번 영광의 신화가 언급하신 김정은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 구도대로 흘러갈 경우에 1번 아델의 진주가 아니라 2번 영광의 신화가 충분히 선취입으로 단거리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2번 영광의 신화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광의 신화는 그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대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스피드가 돼야 이 영광의 신화가 추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까? 저도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늘 이런 흐름에서는 저도 영광의 신화를 노려보고는 했었는데 앞이 빨라버리면 또 의외로 쫓아오다가 3, 4위권에 그치고 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한 확률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더 쌩쌩한 어린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김지영 의원님과 이제 보는 각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개대로 잘 풀어주셨고 그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요. 천년의 태양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8번 썬더플라이 안쪽에 있는 1번 아들의 진주까지. 근데 이마필 역시도 최근 뛰었던 흐름이나 상대를 감안을 하면 좀 더 많이 아직도 보여줄 거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전력이 저는 9번마 윈입니다. 모래를 안 맞고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는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고요. 뭐 6월달 선행, 뭐 7월달 1600은 선행 가서 아쉬웠었고 직전엔 포화주로 요건에 밀린 게이트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조건이었지만 금방 위닝이 본래 뭐 1000m에서는 선두권을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를 했을 때도 우승을 거둘 만큼 따라가는 전개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1200이라면 또 중간권에 위치한다고 한다라면 위닝도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위닝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좀 찜찜한 말로다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직전 경주에 그 캐치나인 그리고 오썸돌이 이끌었었던 그 레이스의 외곽에서 열심히 붙여서 캐치나인보다 앞에 붙였을 때는 오케이 위닝이 이제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 소진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하염없이 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말인데 위닝이라는 말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개를 할지 선행으로서는 지금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은 없다 판단합니다. 직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라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전개 양상은 5번 천년의 태양이 이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크고 여유 있게 1승 기대치를 가져볼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8번 썬더플라이는 전개 양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게 다채롭게 전개를 펼쳐내는 말이죠. 앞선에서도 선입권 끈끈한 전력, 아예 후미 인코스에서 추입으로도 최근에 아주 자유롭게 전개를 펼치며 선취입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8번 썬더플라이는 당연히 연투 기대치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복병한두 10번 호크킹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능력 부진 처분을 받았고 와신 상담에서 지난 8월 31일 경주 그날이 비가 많이 왔고 야간 경마의 마지막 경주였죠. 비불량주로 야간 경마 타이밍에 당시 담양군주라는 빠른 말을 보내놓고 외선에서 적극적인 선입전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뚜렷하게 전력 보강이 되었고 컨디션 되찾은 면모를 보이는 10번 호크킹 승급전에 3kg 감량 혜택도 있는데 이 복병 가치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병 같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근데 10번 호크킹 같은 경우에도
추입을 한다면 순위권 경쟁력에 그친다라는 점이 한 가지 약점. 다만 외곽에서라도 선행을 나서준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승급전인데다가 직전처럼 이렇게 녹록한 상대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번 호쿠킹보다는 7번 제니스 카운티를 더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각 개인마다 당연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 존재합니다. 뭐 저도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후반부 10경주 단거리 1200m 경주는요. 아무래도 전개가 가장 유리하고 능력 한 수 위로 보입니다. 5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2등급 장거리 검증 완료된 마필들이 다수가 출전을 합니다. 최근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마필도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눈에 확 띄는 말이 있죠. 바로 5번 백문백답입니다. 자, 2등급 무대에서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어 보여요. 최근에 4연속 자력입상의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 장거리도 단번에 너끈히 극복해냈죠. 자, 직전 경주 당시 비가 왔고 불량 주력 컨디션에 선두 외곽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치며 힘한 배 잘 된 구도 속에 1800m 다시금 입상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직전에 함께 뛰었던 우아 그리고 뭐 히든 챔프 외곽의 9번 히든 챔프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 충분히 직전에도 히든 챔프가 이끄는 페이스를 극복해내고 입상할 정도로 흐름 관계없이 주력 컨디션 관계없이 능력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는 5번 백문백답. 자, 이번 경주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말로 평가하고요. 1번 우아가 오랜 부진 끝에 직전 경주 완벽하게 회복세 전력을 보이며 2등급 무대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마방 이적이 잦았어요. 30조에서 시작해서 19조, 그리고 21조, 5월 17일 날 11조 김보경 마방으로 이적 이후에 안착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불량 주력 컨디션 야간, 경마 타이밍, 중위권 외곽 돌고 초중반 다소 외선, 힘 소진이 있을 법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압도적인 근성으로 과거 전성기의 컨디션을 찾은 말이에요.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요 우아 다시 한번 올라온 걸음, 연투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번 소울 블레이드가 지난 7월 22일 날 폐출혈 발생으로 공백이 있었고 재검받고 출전한 직전 경주 하이페이스 1800m 거리에 철저하게 인코스 후미에서 힘한 배, 원래 초반에 힘쓰는 유형이 아니죠. 막판에 외곽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가장 좋았는데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이 가장 좋았고요. 자, 이번에 망사능 가면과 JR 러깅 제갈 승인 장구 착용으로 만에 하나 있을 법한 악벽 제거까지 하고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3번 소울블레이드의 막판 칩 역습 가능하겠고요. 어찌됐든 선행이죠. 9번 헤이든 챔프 대상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섰던 전력이 있고 은근히 최근에 일반 편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은근히 경합성 선행을 펼쳤어요. 3코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빠르게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듯합니다. 9번 히든 챔프의 선행 1승 기대치까지. 네, 결국 부산 11경주는요. 2등급 무대 장거리에서 그야말로 출중한 경쟁력을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는 5번 백문백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 이번에도 상당히 좀 일치하게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백문백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경쟁력 자체 또 상대들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는 측면에서 저 역시도 뭐 선두권 공략, 내심 선행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전개가 아니더라도 백문백답은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마 우아 같은 경우가 흙에 대한 반응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던 부분이 최근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직전에 제 기억으로는 김대원 기수가 이마필 갔다가 400승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좀 좋은 주폭을 보였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3번마 소울블레이드 패출혈의 여파에도 좋은 선전,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근데 왜 이마필은 언급을 안 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을 합니다. 데뷔 초부터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마필이 출전할 때마다 민병철 MC가 굉장히
좋아하고 추천을 많이 드렸던 마필이 바로 4번 로열 루비가 될 것 같네요.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세와 잠재력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최근 들어 다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안쪽에 있는 1번마 블랙사파이어는 코스가 좋아서 좋은 조건이었다라면 로열 루비는 확실하게 코스가 불리해서 전개가 불리했기 때문에 아쉬운 4위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게이트 조건 땡겨졌고 충분히 힘도 차가고 있고 상대도 최근 대비 흐름도 해볼 만한 조건이라면 로열 루비는 강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마필 말씀 안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4번 로열 루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커서인 듯한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요. 무시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시종 외곽 돌고 무리한 전개, 무너지는 공식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지만 자, 이 시점에서 좀 실전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5번 백문백답의 1번 우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구도에서 최선 3착이 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지 볼 때 오히려 그 전개상으로 확실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말, 선행 나설 9번 히든 챔프냐, 막판 걸음이 가장 좋은 3번 소울블레이드냐, 확실한 특징이 있는 말을 복병 가치로 높게 평가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서는 4번 로열 루비가 이번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큰 이견이 없는 경주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5번 백문백답을 중심으로 1번 우아, 여기에 소울블레이드까지. 4번 로열 루비는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듣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5번 백문백답은 솔직히 직전 경기 우아에게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그 주로에서 선행 말들이 히든 챔프를 포함해서 선행을 나섰던 말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 백문백답은 그때 당시 8번 게이트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근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구도를 이제 민병철 위원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2강이 아니라 전 1강, 백문백답은 1강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우아는 부담 중에 올라갔습니다. 직전에는 백문백답하고 동일한 부담 중량이었죠. 52kg. 지금 56이라면 직전만큼 빼어난 추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근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4번 로열 루비는 저는 백동희 위원의 의견이 맞다라고 봐요. 게다가 민병철 위원님 다시 한번 애정을 살려주시기를.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 저김 기수 안장 아마 그때는 당일 기수 변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거 적임 기수 안장으로 돌아와 있다면 4번 로열 루비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확실한 경쟁력, 결정력, 추입 한 발, 선행 한 발 이거보다는 2번 시선 포착처럼 끝까지 따라붙어주는 근성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2번 시선 포착 직전에 마신 지 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전에 후미 내측에서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날카롭게 저도 이제 평가를 했고요. 흐름에 좀 민감한 마필로 보여요. 자, 이번 경주가 1800m 장거리이긴 합니다만 선도 선입권 말들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그런 전력인 가운데 이번 시선 포착이 물론 종반 걸음은 좋습니다만 앞선의 강한 상대들을 막판에 제껴낼 만큼 그런 월등한 그 종반 추입 결정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번 편성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에서 이번 시선 포착의 막판 역습을 노릴 직한 그런 경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10일 경주는요. 자, 그야말로 1강으로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번 백문백답, 2등급 어떠한 편성에서도 경쟁력이 있죠. 5번 백문백답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10월의 첫째 주 금요 경마 모두 저희가 해설해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요. 이 편성표를 보면은 항상 불충분한 이 전제 조건, 불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당일 이 정확한 이 착순을 예측해내는 아주 기술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마가 그만큼 어렵죠. 저희도 매주, 매 경기일마다 상당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석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에도 착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고요.
고민함으로써 정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복병 전력들 항상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